극한의 환경에서도 감정을 억누르며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확한 절차, 정해진 규칙, 예상 가능한 변수 안에서만 움직이던 그의 삶은 단단했습니다. 그 어떤 돌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계획에 없던 감정이 침투한 순간 그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달랐고 문화도 달랐죠. 심지어 사고방식마저도 어긋나 있었지만 이질감 속에서 마주한 눈빛 하나가 차가운 금속보다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장비, 기술 협업, 문화적 거리감 모든 것이 냉정해야 할 임무 속에서 그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건처럼 보였지만 이 이야기는 그저 군사 연수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방향이 송두리째 바뀐 이유,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노르웨이 육군이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고요? 그것도 자주포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밀리터리 관련 포럼을 둘러보던 중 상단에 박제된 긴급 게시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레딧의 방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죠. BREAKING 노르웨이 K9 썬더 도입 확정 아시아 무기 최초로 북유럽 시장 진입. 제 눈은 본능적으로 댓글란으로 향했어요. 이미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대부분 놀라움과 의심, 그리고 반전된 평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육군의 실비아 요한센 중위입니다. 포병 운용 담당 장교로 근무 중이며 다양한 자주포 및 장거리 사격 시스템을 다루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 일상은 꽤 기술적이고 동시에 전략적입니다. 무기의 성능, 효율, 유지비, 훈련 적합성 등 수많은 요소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저의 주 업무죠.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국가를 진지하게 바라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제게 그저 멀고도 정 많은 나라 정도로만 인식되어 있었어요. 가끔 친구들과 함께 본 K-드라마,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이름,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한 어렴풋한 인상. 군사 분야에서는 유럽과 미국 제품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한국산 무기라는 건 꽤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왜 독일이나 스웨덴이 아닌 한국이지? 이게 정치적인 결정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맡은 업무는 바로 그 한국산 K9 자주포의 실전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제 사무실로 한 통의 공식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실비아 요한센 중위, 대한민국 창원으로 4주간의 현장 평가 및 연수를 위해 파견 예정. 한국 방산업체와의 기술 교류 포함. 메일을 읽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양 국가에서의 근무는 처음이었고 한국어는 물론 문화적 배경조차 낯설었기 때문에 걱정도 앞섰죠.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된다는 기대감이었을까요? 그렇게 저는 한겨울에 노르웨이를 뒤로하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 가까운 긴 비행을 마치고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은 처음부터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매끄럽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매우 청결했고 안내 시스템은 영어를 포함한 다국어로 되어 있어 낯선 외국인인 저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실비아 중위님, 어서 오십시오. 저는 국방부 통역장교 박정우입니다. 수트 차림의 깔끔한 청년이 입국 게이트 앞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고 매우 자연스럽고 예의 바른 태도로 저를 안내했죠. 그런 점 하나하나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아시아권에 대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이 작은 만남 하나로부터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죠. 우리는 곧바로 경남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고속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고 운전도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효율적인 나라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았어요. 이동 중간중간 보이는 조용한 산과 들판, 도시 외곽의 공단 풍경,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푸른 하늘 아래의 창원은
저에게 낯설면서도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연수를 받을 방산기업의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를 처음 만났죠. 중위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서구 책임연구원입니다. 앞으로 4주간 기술적 안내와 협업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그는 한국의 방산기업에서 K9 자주포의 내구성과 기동성 부문을 연구하는 핵심 엔지니어였습니다. 첫 인상은 매우 인상 깊었어요. 단정한 셔츠에 베이지색 재킷을 걸친 그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모든 말에 신중함과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색하지 않고 무척 자연스러웠어요. 눈빛 하나, 악수의 힘, 말끝에 실린 배려까지 모든 것이 신뢰할 수 있다는 감정을 불러일으켰죠. 감사합니다. K아홉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갖게 되어 정말 기대됩니다. 저는 특히 기동성과 사격 통제 시스템에 관심이 많아요. 그 역시 눈빛이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직접 보시면 아마 많이 놀라실 겁니다. 생각보다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회의를 마치고 K9 자주포의 정비창을 둘러보며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4주간의 연수가 단순한 무기 평가에 그치지 않고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거라는 것을요. 창원에 도착한 첫날 아침, 저는 숙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장 지대와 멀리 펼쳐진 산자락을 바라보며 어쩐지 낯선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숙소는 방산기업에서 마련해준 시설이었고 내부는 꽤 현대적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닥, 간결한 가구 배치, 그리고 작은 전기밥솥이 놓인 미니 주방까지. 노르웨이 군용 막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작지만 정갈한 그 공간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하루 이틀 지나며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오전 9시, 저는 방탄복과 헬멧을 착용하고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첫날 실습은 K9 자주포 시운전 및 통제 시스템 시연이었습니다. 한서구 책임연구원은 기술 설명과 함께 저를 현장에 안내했습니다. 이쪽이 K9의 포탑부입니다. 중위님, 내부 직접 들어가 보시죠. 서구 씨는 조심스럽지만 당당하게 장비를 설명했고 저는 그의 설명을 메모하며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내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 반자동 장전 시스템, 탄도 계산용 소프트웨어까지. 와, 이 정도면 북유럽 겨울 환경에서도 충분히 운용 가능하겠네요. 제가 감탄하듯 말하자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핀란드나 에스토니아에서도 혹한기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눈 쌓인 환경에서 기동력도 유지됩니다. 그의 말에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하루하루 저의 선입견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기술적인 놀라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주가 시작되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문화적 충돌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서구 씨와 그의 팀원들과 함께 사내 식당에 갔습니다. 여러 반찬이 함께 나오는 한식 도시락이 제공되었는데 김치, 나물, 된장국 등 다양한 음식이 접시에 담겨 있었죠. 저는 처음 보는 음식들이 많아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고 익숙하지 않은 향에 적응하느라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때 한 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위님, 매운 거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생각보다 괜찮아요. 조금 놀랐지만요. 하지만 정작 저를 당황하게 한 건 음식이 아니라 대화 중 나온 미묘한 분위기였습니다. 노르웨이는 여성 군인이 무기 개발도 하나요? 한 팀원이 물었습니다. 별 악의 없이 던진 말이겠지만 저는 그 말에 짧은 정적이 흐른 걸 느꼈습니다. 네, 저는 7년째 포병 장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여성 장교가 많지는 않나요? 제가 반문하듯 묻자 잠시 눈치를 보던 서구 씨가 말을 받았습니다. 있긴 한데 실비아 중위님처럼 기술 분야까지 맞는 경우는 많지 않죠. 사실 저희도 이번 협업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투에 저는 잠시 긴장이 풀렸어요. 한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저를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차량 안에서 저는 서구 씨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식사 중에 잠깐 불편했던 건 저만 느낀 걸까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조심스러웠던 질문이었을 겁니다. 한국에서도 변화는 느리지만 계속되고 있어요.
오히려 중위님 같은 분을 통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단지 기술자 이상의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술뿐 아니라 사람으로도 매력적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죠. 셋째 주에는 본격적인 사격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직접 관측 장비를 들고 목표 지정과 사격 명령 프로토콜을 테스트하는 훈련이었어요. K9 자주포는 생각보다 조작이 직관적이었고 응답 속도도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훈련 중 폭설이 내렸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유럽만큼 혹독하지는 않지만 눈이 내리면 도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곤 하죠. 우리는 훈련을 조기에 종료하고 장비를 회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당시 그 상황은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눈보라 속에서 갑자기 시야가 가려졌고 균형을 잃었을 때 누군가 제 팔을 단단히 붙잡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구 씨는 제 옷에 묻은 눈을 털어주며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런 날씨는 저희한테도 쉽지 않아요. 지금 숙소로 바로 돌아가시죠. 그날 밤 숙소에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한 곳이다. 기술적으로도 인상 깊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태도, 관심, 그리고 나를 하나의 전문가로 존중해주는 그 시선이 제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구 씨와 나누는 대화는 점점 일상으로 확장되었고 어느새 저는 그의 존재 자체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점점 저를 다른 세계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수가 어느덧 3주째에 접어들 무렵 저는 점점 이곳의 리듬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에 들어설 때면 경례를 주고받는 방식도 자연스러워졌고 팀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웃음소리도 자주 들리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구 씨와의 관계는 업무적 협업을 넘어서 일종의 동료의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한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곁을 지켰습니다. 어떤 기술적 질문을 해도 차분하게 설명했고 가끔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오늘 훈련 힘들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해주었죠. 그런 섬세한 배려들이 저의 마음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사격 시뮬레이션이 예정되어 있었고 저는 실제 운용 상황과 유사한 조건에서 시스템 응답성과 명중률을 기록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갑자기 제 오른쪽 어금니 쪽에서 묘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통증은 점점 강해졌고 결국 저는 훈련 종료 직후 식사 자리에서 젓가락조차 들 수 없게 되었죠. 그날 저녁 서구 씨를 포함한 팀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회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겐 익숙하지 않은 고깃집이었고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지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중위님, 잘 안 드시네요. 혹시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팀원 중 한 명이 걱정스레 묻자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사실은 이쪽 이가 너무 아파서요. 아까부터 계속 욱신거려서. 그때였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옆자리에서 술잔을 따르던 연구원 한 명이 제 말을 듣고 피식 웃으며 말했죠. 한국에 오면 다들 한 번쯤은 아프다니까요. 그래도 회식은 회식이죠. 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농담일 수 있었지만 그 말에서 저는 이해받지 못한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피곤하고 낯선 환경 속에서의 긴장감, 그리고 끊이지 않는 치통까지 겹쳐지면서 저는 한순간 울컥하고 말았어요. 죄송하지만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도 될까요? 제가 의자에서 일어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서구 씨가 급히 따라 나왔습니다. 실비아 중위님, 괜찮으세요?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아픈 걸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제가 그냥 외국인이라서 다들 불편해하는 느낌이에요.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당황이 교차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회식 자리에선 가볍게 농담하는 분위기가 익숙해서. 하지만 그런 말이 상처가 됐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늦었지만
한국에선 야간 진료도 가능합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병원은 오후 5시면 문을 닫거든요. 그가 안내한 곳은 인근의 24시간 치과였고 내부는 마치 호텔처럼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영어를 잘하는 스태프가 있었고 진료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죠. 이전에 받은 충전물 일부가 떨어졌네요. 바로 재시술해 드릴게요. 치과의사의 말에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이내 서구 씨가 제게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선 응급도 바로 처리해 줍니다. 비용도 생각보다 적게 나올 거예요. 진료가 끝나고 저희는 늦은 밤 차 안에서 조용히 창원 시내를 지나 숙소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차 안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예민했나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만했어요. 그리고 미처 그런 부분까지 배려하지 못한 건 저희 잘못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저희 팀도 처음엔 주미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도 실례일까봐. 또 너무 가볍게 대하면 무례할까봐. 그러다 보니 오늘 같은 일이.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마주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더군요. 그래도 치과는 정말 대단했어요. 저희 나라 같았으면 예약만 일주일 걸렸을 텐데.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꽤 괜찮죠? 아주요. 어쩌면 돌아가기 싫어질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금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실망과 오해가 있더라도 그걸 감싸주는 진심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서구 씨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 이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익숙하게 들리던 기상 알람 소리, 훈련장으로 향하는 도로의 풍경, 그리고 그가 건네는 커피 한 잔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느새 저의 일상이 되어 있었고 이제 그 일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실습 일정은 실제 기동 훈련이었습니다. 실제 야전 환경과 유사하게 꾸며진 산악지대에서 K9, 자주포의 기동성과 대응성을 테스트하는 고난도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조종수, 포수, 관측수 역할을 번갈아 수행했고 훈련 중에는 모든 감각을 집중해야 했기에 여유 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훈련이 끝난 저녁, 팀은 제 송별회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소박한 한식당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차림과 벽에 붙은 손글씨에 실비아 중위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는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어를 잘 읽지 못하던 제가 그 문구를 알아볼 수 있었던 건 서구 씨가 며칠 전 저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보낸 시간이 제 군 생활에서 가장 특별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건넨 말에 팀원들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장난스럽게 다음엔 장기 파견으로 오시죠라며 농담을 던졌고 저는 그 농담이 마냥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송별회가 끝난 후 서구 씨는 저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늘도 저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돌아가면 다시 평소처럼 바빠지시겠네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아마도요. 보고서 정리부터 새 장비 도입 설명회까지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사실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단순히 무기 기술이 아니라 시야가 넓어졌달까요? 외국 장교와 함께 일하는 게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했는데 실비아 중위님 덕분에 정말 좋은 기억이 생겼어요. 그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묻고 싶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서구 씨는 저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처음엔 외국인 장교로서 업무적으로만 보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졌고 존경하게 되었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 심장은 조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늦은 감정 고백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 또한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그를 동료 이상의 존재로 느끼고 있었고
그 감정이 단순한 호감 이상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서 왔고 너무 다른 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저에겐 군대가 있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그래서 더 오래 기억하려고요. 이 시간, 이 감정, 그리고 당신이 보여준 진심까지. 그의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사랑은 말로 완성되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순간 그는 조그만 상자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금속 장식 하나가 있었고 그것은 바로 K9 자주포의 미니어처 모형이었습니다. 당신의 군 생활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하는 작은 증표가 되기를. 저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정성스런 선물 앞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조심스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주는 단순한 기술 연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인간적인 따뜻함,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법, 그리고 진심을 나누는 관계의 가치를 가르쳐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노르웨이로 돌아가지만 제 마음 한켠엔 한국이라는 이름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아니, 꼭 돌아올 겁니다. 그곳엔 저의 기억이 있고 배움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머문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